경쟁 입찰에는 또 제한 없이 공개적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일반 공개 입찰, 입찰에 참가 가능한 업체의 자격을 두는 제한 경쟁 입찰, 공사에 적격한 업체를 지명하여 경쟁시키는 지명 경쟁 입찰이 있지. 제한 경쟁 입찰에는 제한되는 조건에 따라 이렇게 또 나뉘게 돼. 제한 경쟁 입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에 5가지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은 시공이 이루어지는 지역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방식인데, 군 제한 경쟁 입찰은 건설 업체의 시공 능력별로 편성된 군에 해당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방식인데, 도급 한도액 제한 경쟁 입찰에서 도급 한도액이란 각 건설업체는 한 건의 공사에 대해 일정 금액을 넘어서 수주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업체별로 정해진 그 공사 수주 한도액을 도급 한도액이라고 하는데, 발주처에서 도급 예상 금액을 정하고 도급 한도액이 이 예상 금액을 초과하는 업체에 한해 경쟁하는 제도야. 실적 제한 경쟁 입찰은 말 그대로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PQ에 의한 경쟁 입찰이란 사전에 입찰업체의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발주처가 적격 업체를 선정을 하고 발주처로부터 적격 업체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끼리 경쟁하는 방식인데, 입찰이 진행 시 계약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입찰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총액 입찰 제도는 설계 도서에 따라 입찰자가 수량, 단가 등 모든 내역을 책임하에 계산을 하고 입찰서를 총액으로 작성하는 입찰 제도야. 내역 입찰 제도는 발주처가 입찰자에게 배부한 물량 내역서에 입찰자는 단가만 넣어서 계산된 총액과 입력된 단가를 제출하는 제도를 말하고, 순수 내역 입찰 제도는 물량 내역서를 입찰자가 만들어서 공종과 물량, 금액까지 입찰자가 발주처에 제시하는 기술 집약형 방식이야. 앞서 설명한 총액 입찰과 순수 내역 입찰을 비교해본 표인데, 최고가치 입찰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되, 단순히 가격으로만 경쟁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설계, 시공, 공기, 유지 관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력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야. 시공비가 다소 늘어도 유지관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채택해주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기술 제한 입찰 방식이란 입찰자가 입찰 안내서에 따라 적합한 기술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낙찰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된 가격 내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제도야. 최저가 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저가 심의제인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심사해서 부적격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야. 다음으로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라고도 하는 부찰제는 입찰자들의 투찰 금액의 평균을 구해서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 방법이야.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예정 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투찰한 낙찰자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결정하는 방식인데, 적격 낙찰제도란 적격 심사제도라고도 하는데, 코스트 외에 기술 능력, 공법, 품질 관리 능력, 시공 경험, 재무 상태 등 계약 이행 능력을 종합 심사해서 적격 입찰자에게 낙찰시키는 제도야. 다음에 표와 같이 최고 가치 낙찰제라는 용어도 있는데, 낙찰제도의 낙찰 범위를 도식화한 자료를 띄워둘게.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계약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 직영 방식, 간단한 공사, 시급하지 않은 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사의 주인이 직접 재료, 장비, 노무자 등을 조달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식 도급 계약이란 공사 전부를 일식으로 계약인에게 맡겨서 재료, 노무, 시공 업무 전체를 일괄하여 진행시키는 방법이야. 분할 도급이란 공사를 공정별, 직종별, 공구별로 세분하여 각기 따로 전문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이야. 조인트 벤처라고도 불리는 공동 도급 계약은 여러 업체가 법인을 출자해서 기술과 자본 제휴를 통해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 방식은 여러 업체가 연합하여 공사에 참여하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단순 협력의 형태로서 공사의 이윤과 손실을 각 참여자가 각자 책임지는 방식이지. 공사비 지불 방식에 따른 계약 방식의 분류에는 단가 계약은 재료, 임금 등의 단가만 계약하고 실제 수행 실적에 따라 시공비를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정액 계약은 공사비 총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실비 정산 보수가산 계약 방식은 실제 공사비와 그 공사비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보수 산정률로 보수를 가산해서 지불하는 방식인데, 주로 실비 정산 보수가산 계약 방식은 실비 비율 보수 가산식은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식은 실비 보수 가산식 계약제도는 실비 정액 보수 가산식은 공사 실비가 증가되면 보수를 정해진 비율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계약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면, 턴키 방식은 시공자가 해당 프로젝트의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기계 설치, 시운전, 운전 지도까지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조달해서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고, 공사 관리 계약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CM 방식은 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의 위임 하에 각 부문의 전문가가 있는 집단이 설계와 시공에 걸쳐서 통합된 관리 용역을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야. 이 CM 방식이 설계 및 시공 등 순수 공사에 국한된 관리라고 한다면, 건설 사업 관리 방식이라고도 하는 PM 방식은 프로젝트 전반의 타당성과 리스크 검토, 프로젝트의 계획, 토지 구매, 설계 기획, 완공 후에 피드백까지 관리하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의 관리를 수행하는 형식. SOC 투자 방식이라는 건 참여 건설업체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파트너링 방식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동하고 공동 노력하여 가장 경제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계약 방식인데, 조인트 벤처의 형태를 도식화하자면 다음의 그림과
내용과 같은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업체가 조직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법인을 세워 자본을 출자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윤을 분배한 후 해산하는 형태의 제도야. 공동도급의 장점은 즉 위험 요소가 여러 업체에 분산된다는 점, 융자력이 증대된다는 점, 기술력이 증대된다는 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도급자 상호 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능률이 저하될 수 있고 경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공사비가 증대될 수 있으며 완공 이후 하자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공동이행 방식이란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시공자들이 출자한 비율로 노무, 장비, 자금을 제공하여 새로운 건설 조직을 구성하므로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야. 분담 이행 방식인데 시공자들이 목적물을 공구별, 공정별로 분할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주 계약자 관리 방식은 공동도급 시 발주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공사 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발주자가 주 계약자로 선정하는 형식인데 공동도급의 운영 방식에 따른 종류를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컨소시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단순 협력의 형태이고 각기 독립된 회사가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해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 조인트 벤처 중 공동 이행 방식과 컨소시엄 방식을 비교한 표를 띄워둘게. CM을 정의해보자면 계획, 설계, 구매, 시공 및 시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 동안 주어진 예산과 공기 내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에 부합하는 시설물을 생산하여 발주자의 권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관리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CM의 프로젝트 단계별 업무를 표로 정리해서 초반에 띄워둘게. CM의 계약 방식에는 CM for fee 대리인형 CM과 CM at risk 시공자형 CM이 있는데 CM의 종류에는 ACM, XCM, OCM, GMP CM이 있는데 ACM은 에이전시 CM의 약자로 위임형 CM을 말하는데 XCM은 Extended CM의 약자인데 기능 확장형 CM이라고도 해. OCM이란 오너 CM의 약어로 발주처 자체가 CM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야. GMP CM은 Guaranteed Maximum Price CM 즉 최대 가격 보장형 CM으로 CM이 계약 시 산정한 공사비가 공사 종료 후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상 보증하는 방식이고 CM은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책임 감리는 시공 과정에 치우쳐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턴키 방식이란 시공자가 대상 프로젝트의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기계 기구 설치, 시운전, 조업, 지도까지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조달해서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공사 수행 형태에 따른 턴키 계약 방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DB 방식이라고도 하는 디자인 빌드 방식은 그림처럼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에서 하되 시공에 대해 직영으로 실시하거나 하도급사를 두어 시공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DM 방식이라고도 하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방식은 그림처럼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 관리자가 각 공정별 하도급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해. 이 턴키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까? SOC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사업 발굴과 기획 단계, 타당성 조사 단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는 운영 단계에서는 대표적인 SOC 투자 방식에는 BOO, BOT, BTO, BTL 방식을 들 수 있는데 BOO 방식, 빌드, 오퍼레이트, 오운 방식은 사회 간접 시설을 민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설계, 시공한 후에 그 시설의 소유권도 민간이 가져가는 방식이야. BOT 방식,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는 사회 간접 시설을 민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설계, 시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 금액을 회수한 다음 그 시설물과 운영권을 무상으로 정부나 사회단체에 이전해주는 방식이지. BTO 방식,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는 사회 간접 시설을 민간 부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설계, 시공한 후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정부에 먼저 이양하고 약정 기간 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 금액을 회수해가는 방식이야. BTL 방식, 빌드, 트랜스퍼, 리스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정부의 시설을 임대한 임대료를 징수하여 시설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방식인데 각 보완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실적 공사비 적산 제도란 품셈을 사용하지 않고 기수행된 공사의 데이터베이스화된 자재, 노임 단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공사의 예정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해. 표준 품셈 적산 제도와 실적 공사비 적산 제도를 비교한 비교표를 띄워둘 테니 기술 개발 보상 제도란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에 시공자가 기존 기술 대비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개발 및 적용해서 공사비와 공기를 단축했을 때 공사비 절감액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야. 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업체가 기술 개발을 통해 신기술, 신공법을 개발하였을 경우에 그 신기술과 신공법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야. 대안 입찰 제도란 발주자가 제시하는 원안의 기본 설계에 대해 기본 방침에 변경이 없이 원안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는 설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입찰하는 제도야. 성능 발주 방식이란 발주처가 발주 시 상세 설계 도서를 제공하지 않고 목적물의 성능만 표시해서 그 성능을 실현하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발주 방식이야. 종심제라고 부르는 종합심사 낙찰제는 정부 발주공사의 획일적 낙찰제에 대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자의 공사 수행 능력과 입찰 가격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까지 가미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야. 클레임이란 공사 진행 중 당초 예상했던 사항과 다르게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 계약자와 발주자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없는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된 상태를 말해.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협상을 하고 서로 접점을 찾게 되면 타결하게 되는데 상호 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분쟁 단계에 돌입하게
가게 돼. 분쟁 단계에 들어서면 조정을 하여 다시 협상을 하거나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상설 중재기관이 중재를 하여 한쪽이 중재 결과에 승복을 하게 되거나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정의는 라이프 사이클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위험, 즉 리스크를 분석 평가하고 정량화한 후 이에 최적 대응함으로써 성공적인 건설 사업을 이룩하기 위한 관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주어진 공기대에 한정된 비용으로 소정의 품질의 구조물을 안전하게 완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공사관리라는 이름으로 공사 시 다양한 관리 활동을 하게 되지. 관리를 진행하는 순서로 플랜, 두, 체크, 액션, 공사관리 3대 요소라고 불리는 사항을 꼽자면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가 있고 여기에 안전관리까지 끼게 되면 공사관리 4대 요소, 최근에는 환경관리까지 추가해서 공사관리 5대 요소라고도 해. 공정관리를 하는 기법에는 횡선식 공정표, 바 차트와 사선식 공정표, 바나나 곡선, PERT, CPM, PDM, 오버래핑, LOB, 텍트, MCX, EVMS 기법이 있으니 품질 관리를 위한 툴에는 관리도, 히스토그램, 파레토, 특성 요인도, 산포도, 그래프가 있으니 원가 관리 기법으로는 VE, LCC, IE, 안전관리의 기법에는 3E 또는 4E, 하인리히 5단계 원칙, 툴박스 미팅을 들 수 있겠어. 공사관리 4대 요소에 대해 횡선식 공정표의 종류에는 간트 차트와 바 차트가 있지. 바나나 곡선이라고도 불리는 사선식 공정표가 있는데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공기와 공정의 관계를 표현한 그래프에 상한계선과 하한계선을 그려서 상한계선 A에 접근 시 부실 공사 여부를 검토하고 하한계선 C에 접근 시에는 공정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리하는 공정표야. PERT 기법은 작업 시간에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를 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작업 시간의 예측치를 계산한 후 이를 간선에 표시하여 각 단계별 종료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이야. PERT를 동그란 결합점, 즉 이벤트 중심의 확률적 시스템이라고들 하지. CPM 기법은 과거의 실적 자료와 경험을 통해서 작업선의 일정을 확정하여 전개하고 최대한 비용을 최소화하여 목표 기일을 단축시키는 것을 의도한 공정표야. CPM은 작업선, 즉 액티비티 중심의 확정적 시스템이라고 하지. 주 공정선, CP, 즉 크리티컬 패스란 네트워크 공정표의 시작에서 종료까지의 여러 경로 중 가장 긴 경로로 더미란 명목상 작업이라고도 불리는데 실제 작업이 아니라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선후행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그려놓는 가상의 작업이야. PERT와 CPM 기법은 나란히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PERT와 CPM 분석 기법에서 보여줬던 이벤트 결합점과 액티비티 작업선으로 표현하는 표기법을 ADM이라고 하는데 PDM 표기법은 작업 간 상호 의존적인 병행 활동까지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이야. 이런 작업 간 선후행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기법이야. 오버래핑 기법이란 작업 사이의 지연 시간을 레그라고 하는데 이 레그를 갖는 작업 관계를 화살표에 간단히 숫자로 표기해서 실제 공사의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기법이야. 네트워크 공정표와 횡선식 공정표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를 띄워둘 테니 LOB 기법, 라인 오브 밸런스 기법이란 생산성을 기울기로 표시하여 도식화하는 기법이야. LOB 도표는 이렇게 생겼어. 세로축은 단위 작업이 반복되는 횟수, 가로축은 공사 기간, 각 작업의 생산성은 기울기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텍트 공정관리란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 일련의 공정이 동일한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작업량과 인원, 공정을 분배해서 선후행 작업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만드는 기법이야. 트 공정 계획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다공구, 동기화, MCX 기법이란 비용 구배를 따져가며 공기를 단축시키는 기법이 바로 MCX 기법이야. EVMS란 성과 측정일까지의 추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사를 예측하여 혹시 당초 계획했던 적정 범위에서 비용이 너무 초과되었거나 일정이 너무 지연된 것으로 분석되면 일정 단축이나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지. 품질관리 툴에 대해 알아볼까? 품질관리 툴에는 관리도, 히스토그램,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산포도, 그래프가 있는데 원가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법에는 VE, LCC, 밸류 엔지니어링이란 최소 비용으로 기능을 향상 또는 유지하며 원가 절감을 함으로 목적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활동이지. 가치, V는 비용, C분의 기능, F다 라고 할 수 있겠고 C를 낮추든 F를 향상시키든 V를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VE야.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과정에서 코스트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설계, 초창기 기본 설계 단계에서 VE를 할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지. 기획에서 설계와 시공을 지나 유지 관리 단계로 갈수록 VE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작아지고 VE를 하기 위한 비용은 점점 올라가니 이 그래프에서도 기획이나 기본 설계 단계에서 VE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알 수 있겠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과 같이 초기 투자 비용, 즉 건설 비용과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의 합이 가장 적은 지점 Q를 찾아 적용하므로 경제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법이 바로 LCC 분석이지. LCC 분석의 평가 방법에는 평가 분석법과 영가 분석법, 종가 분석법이 있으니 VE 기법과 LCC 기법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서 재해 원인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안전 관리를
대체를 위한 관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3E 대책을 들 수 있는데 엔지니어링, 에듀케이션, 인포스먼트 이 3E 대책에 environment 즉 환경적 대책을 추가하여 4E 대책이라고도 하는데 하임리히의 사고 방지 5단계 원칙에 대해 알아볼까? 1단계는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으로 2단계는 사실의 발견으로 3단계는 평가 및 분석 단계로 4단계는 불안전 요소를 개선할 시정 대책의 선정 단계인데 5단계는 시정 대책의 적용 단계로 툴박스 미팅이란 작업 개시 전에 작업 조장을 중심으로 작업원들이 모여서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 서로 확인을 하고 의논을 해보는 행위로 환경관리란 공사 중 불가피하게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그 영향이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환경공해 요인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에 임하는 활동을 말해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공사 단계별로 짚어보자면 프로젝트 수행 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설계 단계에서는 재활용 자재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재료를 선정하므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선택해야 하며 시공 전에는 공사 개시 전 주민에게 공사 내용을 충분히 공고해야 하고 시공 중 소음 차단벽과 방진막을 반드시 설치하고 비산먼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시스템 폼을 사용하고 방진막을 설치하는 것도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폐기물 반출 차량의 덮개 설치는 무조건 준수되어야 하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건설 후에 건설 구조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질, 수질, 소음 등에 대해 계절별로 조사하는 것으로 건설 후 5년 동안 매년 실시한다고 해 사후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내용은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현장 실태 점검 카테고리로 실시되며 ISO 14000 시리즈란 원료 조달에서부터 제조, 유통, 판매,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전 과정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경영 체제에 대한 기본 규격 체계라고 할 수 있겠어. 건설업이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규격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마지막으로 ISO 14001 인증으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환경을 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고 환경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원칙이 정립되며 기업 스스로 환경 방침, 환경 경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ISO 14001을 새로운 경쟁 우위 요소로 활용할 수 있겠지. ISO 9000은 품질 규격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 품질 인증과 달리 서비스 설계부터 생산시설, 시험검사 등 전반적인 규격 준수를 확인해서 인증하는 제도를 뜻해. ISO 인증의 목적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품질 문제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잠재 또는 현존하는 품질의 문제점을 파악 및 검출하여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색출과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품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구축함에 있어. 전산 통합 관리란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실시간으로 열람 공유함으로 건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야. CIC, PMIS, CALS가 있는데 CIC, 컴퓨터 통합 건설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컴퓨터, 즉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성된 모든 건설 정보 자료를 설계, 계약, 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등 건설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므로 상호 협조가 용이한 하나의 팀으로 엮어서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지. CIC 시스템이란 CAD를 이용해 도면을 그리고 CAE로 해석한 후 시각적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3D 자료를 만든 다음 4D 시뮬레이션 툴로 공정과 연계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데이터 통신 기술로 이 모든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CIC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어. PMIS의 정의에 대해 얘기하자면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 협력업체가 문서, 도면, 사진 등 공사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웹 기반으로 공유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전달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어. 구체적으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툴이나 건설 회사에서 협력사나 발주처와의 소통을 위해 구축한 정보 공유 시스템이 PMIS 범주에 드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CALS의 정의는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보를 발주자, 설계, 감리자 등 건설 관련 주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해 CIC는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련 모든 조직이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 PMIS는 발주자, 원도급자, 감리자, 협력사 등 건설 공사에 참여하는 조직 간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 CALS는 미 국방부에서 시작되어 건설 산업까지 확산된 전산망을 통한 자료 저장 공유 시스템. 많이 언급되는 생산성 관리 기법에는 MC 기법, 린 컨스트럭션,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이 있는데 MC 기법률 정합이란 토목보다는 상대적으로 건축에 많이 적용되는 개념인데 건축물 구성재의 치수 체계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모듈화, 즉 규격화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기법이야. 예를 들어 모든 치수는 10cm와 1m의 배수가 되게 한다. 린 건설이란 작업을 운반, 대기, 처리, 검사의 4단계로 나누어서 비가치 창출 작업인 운반, 대기, 검사 과정을 최소화하고 가치 창출 작업인 처리 과정은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건설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관리 기법이야. 불필요한 과정을 최소화해보자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보자. JIT 기법, 적시 생산 방식이란 린 컨스트럭션과 마찬가지로 재고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산 시스템으로 작업의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적재적소에 적시에 공급함으로 자재나 인력이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효율 저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보자는 개념이야. 그럼 오늘은 이만 끝!